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포퓰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인기 위주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국가를 장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2월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님께서 포퓰리즘은 정말 민주주의를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총리님, 요즘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과잉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최근에 김포시 그 서울 편입 문제,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그리고 어제는 또 청소년 그 전기요금 동결,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정책들이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를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여기 후진국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그 여당의 총선용 공약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네, 예, 그 지난 3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도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물었더니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다. 거기다가 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거 정치쇼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이제 광주 메가시티, 부산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이전에 반대했던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 중요한 정책들이 이렇게 당정 협의라든지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데 총리님 지금 해당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지 않은 사항을 지금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당으로서는 오랜 전부터 이 경기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면서 검토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요. 이 모든 것은 결국 그 김포 시민들의 어떤 그 희망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집중도 분산이라고 하는 국정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지금 역행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방향성이나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지금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가만히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진지하게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그런 지금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이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의 포퓰리즘을 발벗고 나서 도와주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확장 재정 필요성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튀르키예뿐이다. 뭐 건전 재정하겠다.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정작 OECD 회원국 중에 튀르키예 예외는 거기 말고는 한 국가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근데 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주말에 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해서 시장을 패닉에 이제 빠뜨렸어요. 이 경제부처 관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에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정책 발표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윤석열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지방을 발전시키고 인구 소멸에 대응해야 된다 하는 그 의지는 어느 정부보다도 저는 강하고, 최근에 지방시대위원회의 발족이나 거기에 따르는 정책의 발표가 그런 것을 다 입증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좀 말씀을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을 주말에 당정이 모여서 결정한 그런 사안도 아니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일부 플레이어들의 위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결정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공매도 금지 발표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모르십니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틀 후에 갑자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말에. 이거를 졸속으로 안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 코스닥 매수 매도 이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생하면서 이 불안정해졌어요. 도대체 이렇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뭡니까? 이 포퓰리즘 말고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과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한번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좀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분명한 거는 이러한 그 공매도에 대한 검토는 결국 그동안에 쭉 제기돼 왔던, 시장에서 제기돼 왔던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그런 일부 금융 회사들의 위법적인 그러한 행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는 촉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부가 불법 공매도 칼을 빼낸 게 작년 7월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공매도 금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런 제도 개선을 요청할 때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유리가 다 깨진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 투자자들이나 외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냐 하면은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신뢰를 잃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가 대외 신뢰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 이거를 부여를 해줘야 국가를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면은 누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조선일보도 뭐라고 이 비판을 했냐 하면은,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리님 정말 좀 신중하고 주의 깊게 이런 비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포퓰리즘은 정말 민주주의 최대의 해악,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총리님께서 만일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총리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로서는 조금 포퓰리즘이라고 규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의 가장 전형적인 거는 국가가 능력도 안 되는데 계속 빚을 얻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현금 살포하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매도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허용해 주시면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이 정말 과제 부분에 대해서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의 다른 시들이 우리도
서울에 편입해 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현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을 남발을 해서 국민의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역행되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해악이 큰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